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이 강, 폐수라는 강,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폐수가 어떤 강이냐면 그 중국 놈들과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고조선 아시죠? 이 고조선과의 어떤 경계 지점이 있는 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폐수라는 강을 두고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저기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딸 것 같으면 제야 쪽은 기본적으로 뭐 중국 땅에 있는 나나다 아니면 대능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단 쪽 사람들은 뭐 지금의 뭐 요양 쪽에 있는 호나다, 그 다음에 압록강이다, 청천강이다, 대동강이다 이렇게 막 떠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치고받고 하고. 근데 이 본질을 몰라서 그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연구를 안 해. 이 폐수라는 강에서 최초의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시면 조선왕 만은 위만이죠. 위만은 옛날에 연나라 사람이다. 중국 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왕이 중국 놈인 위만이 연나라 사람인데 고조선의 왕이 된 거야. 이 중국 놈의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기 조선열전을 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제 연나라를 멸하고 요동 외요에 속하게 했답니다. 누구를? 고조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때 진나라한테 고조선이 복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을 요동의 외요에 속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진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한나라가 흥하자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워 요동의 옛 요새를 회복하고 폐수 이때 등장합니다. 폐수라는 강이. 폐수를 경계로 한나라 연국에 속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연국. 그러니까 과거의 연나라 땅을 이제 영국으로 이제 제후국을 둔 거죠. 한나라가. 거기에 소속을 시켰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진나라 때부터 고조선이 복종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도 연국에 속하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폐수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폐수. 자, 그렇다면 뻔하잖아. 그러니까 연나라 때부터 한나라까지 그 고조선과의 경계 지점은 폐수라는 강이었다는 거야. 대충 이제 위치가 나오는 거야, 이제 슬슬. 자, 그런 다음에 기원전 195년도에 이제 이 연항, 그러니까 과거의 연나라 땅을 이제 한나라가 이제 함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이제 노간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제후 왕으로 봉한 겁니다. 그 노간이 반란을 일으켜요. 기원전 195년도에. 그래가지고 한나라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간은 이제 뭐 흉노로 도망갔고, 그때 위만은 동쪽 요새. 이 동쪽 요새가 어떤 데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요동의 옛 요새를 회복하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구를 하나하나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요동의 옛 요새를 회복한 그 지역에서 위만이 있다가 폐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비어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거야. 그곳을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폐수 건너까지 진나라가 진출한 거야. 왜냐하면 고조선이 복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조선이 진나라한테 복종했다는 얘기가 기록에 있습니다. 사기 율서에 보면 고조선은 진나라의 전성기 때부터 복종했다. 진나라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고조선 오랑캐 따위가. 그래서 복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적 어떤 교도부를 둔 거죠, 진나라가. 거기에 위만이 함락을 한 거야. 위만이 점거를 한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대충 이제 위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장악한 그 고조선 땅의 위치가 어딜까요? 자, 진시황 봉기에 따르면요, 진나라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바다, 어딥니까? 발해죠, 발해. 아시겠죠? 동해안이 아니고 발해라고, 발해. 발해에 이르러 고조선에 닿았다는 거야. 자, 지도를 잠깐 보세요. 자, 그럼 여기가 발해잖아. 그럼 대충 여기 어디 근처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뒤에서 왜 여기가 고조선 땅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진나라가 이제 여기 고조선 땅에 교도부를 둔 거야. 그 지역으로 위만이 간 겁니다. 연나라 사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폐수라는 게 연나라 때부터 이제 연나라하고 이제 진나라, 한나라까지 이제 고조선과의 경계인 강이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연나라 때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 그래야 폐수까지 연나라가 어떻게 진출했는지 이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연나라가 그러면 폐수까지 어떻게 진출을 했을까? 자, 일단 연나라의 위치부터 알아보셔야죠. 이 지도에 보시면요, 자, 이 베이징 옆에 영정하라는 강이 있었고요. 이제 큰 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 작은 강들은 제껴두고 영정하가 있고요. 동쪽으로 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북쪽으로는 대능하가 있고 대능하 동쪽으로 요하, 호나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단 연나라의 위치를 알아보셔야 되죠. 기원전 334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소진 열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소진이 이제 연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 진나라를 빼고 우리가 합종 연행을 합시다, 이런 이제 말을 하려고 간 겁니다. 연나라를. 그때 얘기예요. 그때 연나라 동쪽으로는 누가 있었냐? 조선하고 요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가까운 곳에, 연나라에 가까운 곳이 있는 게 아니고 먼 쪽부터 기재를 한 거예요. 조선이 연나라 동쪽으로 먼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동이 가까운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동쪽으로 요동이 있고 요동 동쪽으로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호타하라는 강이 있었고요. 역수라는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호타하고 역수는 연나라 땅에, 연나라 지역에 있었던 강입니다. 여기까지는 폐수가 안 나오죠. 폐수는 모르지. 자, 중요한 거는 연나라 동쪽으로 요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306년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동북쪽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대동, 여기입니다. 여기 대라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상산, 요 남쪽으로 요 정도, 상산, 상당, 더 남쪽으로 상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나라하고의 어떤 연나라하고의 국경선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도에 제가 여기에 이 선을 걷잖아요. 여기가 조나라하고 연나라의 국경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기원전 30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경 동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누가 있었냐? 연나라. 당연하죠. 연나라가 여기 위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나라 동쪽으로 누가 있냐? 동호족. 봐, 연나라는 이 소진열전에 연나라가 있었잖아요. 연나라 동쪽으로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요동이 먼저 있었고 조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조선이. 자, 연나라 동쪽으로 동호가 있대. 고조선은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동호가 살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요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야. 자, 지도에 잠깐 보시면 그렇다면 조나라 국경이 여기 있고 여기 동쪽에 연나라가 위치했고 연나라 동쪽으로 인접해서 요동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엔 동호족이 살았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동호족은요 예맥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맥족들이 살았다는 거야. 이 요동 땅에. 자, 그렇다면 연나라는 이거로 봤을 때는 연나라는요 영정화 이남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 근거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나라가 왜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는지는. 어쨌든 간에 영정화라는 강 이남에 연나라가 있었고 이 영정화 동쪽으로 동호족이 살고 있는 요동 땅이 있었다는 거야. 이 얘기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살았는데 연소왕 때, 연소왕 때, 연나라 소왕 때야. 사기 흉노 열전에 보면 이때 연소왕 때 연나라의 징계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동호, 그러니까 요동 땅에 살고 있는 동호족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이때 동호족이 1,000년이나 물러갔대요. 예맥족들을 격파한 거야. 왜 연소왕이 이 동호족들을 공격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사기 흉노 열전에 이렇게 동호족이 연나라에 의해서 1,000년이나 물러갔다. 이것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아셔야 돼. 왜 연나라가 동호족을 공격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요. 그러니까 연소왕 시기에, 그러니까 연소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태자 때 얘기예요. 그때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 이 연나라 남쪽에 제나라가 있었거든요. 제나라. 이 제나라가 이 동호족, 이 예맥족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연나라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 소왕이 이를 갈고 이때 동호족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건 모르셨죠, 여러분?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냥 이 동호족이 1,000년이나 물러갔다 이것만 주구장창 생각을 하잖아. 전쟁의 배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연나라가 이 영정화를 넘어서 이 동호족들을 공격을 해서 폐주를 시키고 이 땅을 연나라가 차지를 했던 겁니다. 이 요동 땅을 연나라가 함락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요동 땅도 이때 연나라 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나라의 위치가 왜 영정화 이남이냐? 그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있어요. 자, 사기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조나라하고 연나라 국경에서 이제 보면은 호타라는 강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호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연나라하고 조나라의 국경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나라하고 연나라 국경인 이 호타를 건너고 그 다음에 호타와 북쪽에 역스라는 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진열전에 나오잖아요. 호타하고 역수가 있다. 연나라 땅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호타하고 역수를 건너면, 그러니까 역수를 건너면 4, 5일 안에 연나라 도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나라 도성은 역수와 가까운 북쪽에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연나라 태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진시황의 목을 따라 자객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나라 태자단과 그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송별식을 해준 거야. 어디서 해줬냐? 역수강변.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의 목을 따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역수까지 이제 송별식을 해준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연나라 도성이 어디 있었겠냐고, 여러분들. 역수 북쪽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나라 태자단이 이게 송별식을 해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야. 연나라의 도성이. 아시겠죠? 이거로 봤을 때는 연나라의 위치는 영정한을 넘어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정한 이남이 연나라 땅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연소왕 때 이제 이 영정한을 넘어서 요동 땅을 장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중국 놈들이잖아, 연나라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하나의 나라잖아. 중국 놈들이 이제 내란을 벌인 거잖아, 춘추 전국시대라는 게. 이 중국 놈들이 드디어 요동 땅을 장악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 조선열전에 패수를 기술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중국 놈들이 이 패수 근처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패수를 알게 된 거고, 그거를 사마천이가 사기 조선열전에 기술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 놈들이 진출했기 때문에 기술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패수라는 강은 누구의 강입니까? 고조선 오랑캐의 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연나라가 여기까지 도달됐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 조선열전에 기술하게 된 겁니다. 패수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정하고 나나 사이가 요동 땅이라고 제가 근거를 댔잖아, 여러분. 그럼 패수는 어디야? 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나. 그러니까 사마천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존재했던 한무제 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나라가 진출한 그쪽 땅을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패수라는 강도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연나라가 어떻게 도달됐는지 그것까지 기술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왜 패수가 나나인지는 또 여러 가지 또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이제 배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마천이 생각하는 패수는요, 위치는 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나나가 패수인데 갑자기 이제 후한에 들어서 가지고요, 그 후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패수의 위치를. 자, 방고라는 사람이 이제 후한 사람인데 서기 70년경에 이제 한서를 편찬합니다. 근데 그 특이하게도 한서는 이제 지리지가 있어요. 지리지.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 낙랑군 쪽에 보면요,
폐수라는 이제 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기술한 그 폐수라는 강이죠. 이 폐수가 서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답니다.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간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나나는 어떻게 흐릅니까? 물론 중간에 서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 잠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중국 땅에서 흐르는 강들은 어떻게 흘러야 돼? 동남쪽으로 흘러야 돼. 왜냐하면 이 산 쪽에서 다들 발원을 하기 때문에 강들이 동남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정아도 동남쪽으로 흐르는 거고 나나도 동남쪽으로 흘러. 근데 이 나나가 폐수였잖아. 근데 폐수가 서쪽으로 흐른대. 그러면 나나가 아닌 거야. 이 한수에서 말하는 폐수라는 이 강의 위치는 나나가 아닌 거야. 나나가 다른 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한서지리지에서는 폐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을까? 이걸 알아보셔야죠. 이동이 된 겁니다. 자, 한서지리지 요동군을 봐야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한서지리 요동군. 요동군 안에는 큰 강이 흐르는데 대요수가 흐른답니다. 이건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이 대요수가 수경에 따르면요. 그 전한 사람이죠. 전한 사람이 뭐 썼다는데 뭐 기록은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경에서 말하는 대요수는 동남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국에서 흐르는 강들은 동남 방향으로 다들 흘러야 돼. 그러니까 수경에서 말하는 동남 방향으로 흐른다, 대요수가. 근데 한서 지리지에서는 동남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안 써져 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인 거야. 동남 방향으로 흘러야 돼. 근데 요동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나나 동북 쪽에 큰 강은 뭐가 있습니까? 대능하죠. 요동군은 이 대능하가 맞다는 겁니다. 대능하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아시겠죠? 뭐 뒤에서 또 왜 요동군이 여기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대능하 주변이 요동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요수 이 대능하 동북 쪽에 가까운 거리에 현도군이 있었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한서 지리지에 현도군 고구려현에서 시작된 요수는 서남쪽으로 요동군 요대현에 이르러 대요수로 들어간다. 아시겠죠? 서남쪽으로. 자, 현도군이 대능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남쪽으로 흘러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요하를 기점으로 서쪽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거는 동남쪽으로 흘러야 되는 거고, 이 요하부터 동쪽에 있는 강들은 서남쪽으로 흘러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도군에서 이 요수는 서남쪽으로 흐르는 거지. 그래서 대요수랑 합쳤다는 거야. 그럼 현도군이 어디 있겠냐고. 이 대능하 동북쪽 가까운 거리에 현도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현도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도군하고 낙랑군에 대해서는 일단 요동군이 중요하니까. 자, 한서 지리지에서 말하는 요동군, 요동군의 위치가 왜 대능하냐? 근데 이상한 게 사기에서 말하는 요동군이 좀 다릅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사기에서 말하는 요동군은요. 지금의 대능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딨냐? 이 나나 서쪽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에서 말하는 요동군의 위치하고 위만 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요동군은 다르다는 겁니다. 위치가. 이거를 근거를 댈게요. 사기, 주발, 세가에 따르면요. 기원전 195년도에 이때 연왕이었던 노간이 이제 반란을 저지르잖아.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나라 군대가 올라갔는데 이 노간을 공격을 하려고 그때 이제 주발이라는 장군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항 노간의 군대를 장성까지, 여기서 말하는 장성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 영정화 북쪽에 보면은 상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 이 상곡의 서쪽에는 흉노족이 있었고요, 이 상곡의 동쪽에는 오한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흉노가 오한족들을 깨뜨리고 복종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상곡까지 도망간 거야, 노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연나라가 요동 땅을 함락을 했잖아. 그 요동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영정하고 나나 사이가 요동 땅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연항이 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정하고 나나 사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간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한나라의 공격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 상곡에서 노간은 흉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흉노에서 이 노간을 이 오한족의 왕으로 봉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요서군과 요동군의 29개 현을 평정했다. 요동군 9년을 평정한 거야. 누가? 이 주발이가. 그러니까 노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이 주발이가 평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노간이 갖고 있었던 땅이 어디라 그랬죠? 영정하고 나나 사이를 갖고 있었어, 노간이. 근데 이 주발이가 모든 이 노간이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군현을 평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때 요동군이 나온 거야, 요동군. 그렇다면 이 요동군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나 서쪽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간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동군의 위치는 나나 서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진나라 때부터 요동군이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나라가 이제 뭐 징계가 이제 그 이 요동 땅에 있는 동호를 물리치고 나서 뭐 군현을 설치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이제 정식으로 군현이 설치된 건 진나라 때야. 진나라가 이 연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 요동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때 정식으로 요동군이 여기에 설치된 겁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들어서도 이쪽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거야. 나나 서쪽에 요동군이. 근데 이 요동군이 지금 한서에서 말하는 요동군은 어디입니까? 대능아. 여기로 옮겨진 거야. 왜 옮겨졌을까요? 왜? 한나라가 여기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옮겨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폐수를 기점으로 한나라하고 이 위만 조선이 대립각을 세우다가 기원전 108년도에 한나라 무제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나나 동쪽에 있었던 이 고조선 오랑캐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 안에, 그러니까 나나하고 대능하 사이에 있었던 이 고조선 오랑캐를 한나라가 점령을 하고 이 지역에다가 4~9년을 뒀단 말이죠. 그때 진봉군이 있었고요, 임등군이 있었습니다. 임등군은 대능하 근처에 임등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봉군하고 임등군은 원래부터 있었던 군현이었고, 그러니까 고조선 오랑캐들이 살고 있었던 군현이고, 새로 생긴 군현이 2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만조선의 중심지 이쪽에다 새로 생긴 거야. 낙랑군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현토군이 생겼어요. 현도군이. 근데 현도군이
처음부터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2년도에 여기 진봉군은 이제 혁파를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5년도에 드디어 현토성을 축성을 한 겁니다. 기원전 75년도에.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제 이 고조선 오랑캐를 멸망시켰을 당시에 여기 대능하 근처까지는 점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서 지리지에는 이제 뭐 한나라 때 뭐 이걸 설치했다, 뭐 진나라 때 설치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건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5년도에 겨우 대능하에 한나라 군대가 진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토성을 쌓은 겁니다. 어디다가? 과거에 임등군 자리에 현도군이 들어선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한나라가 대능하로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한서 지리지 낙랑군 쪽에 폐수가 서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 등장을 한 겁니다. 폐수도 같이 따라서 요동군이 여기로 이동한 것처럼 폐수도 이때 이 대능하 동쪽, 그러니까 이 요화 남쪽 여기로 옮겨진 겁니다. 폐수가. 그러니까 후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후한이 여기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한나라 사람들이 이 대능하 근처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 방고가 후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폐수가 여기 있었다고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인식을 한 건지 조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한서 지리지에 폐수가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 대능하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폐수가 옮겨지게 된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생각한 폐수는 분명히 나나입니다. 나나. 기록적인 정황적 증거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나인데 지금 한서지에서 말하는 폐수는 이상하잖아. 서쪽으로 흐른대잖아. 서쪽으로 흐르는 거는 요하 동쪽이란 말이야. 그죠? 요하 동쪽은 무조건 서쪽으로 흘러야 돼. 강은. 근데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능하 동쪽에 아마 낙랑군이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나라가 대능하까지 진출한 이후에 요동군하고 낙랑군, 현도군이 편제가 이제 이렇게 위치가 편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웃긴 게 또 한 번 이 폐수가 이동합니다. 언제냐? 당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 고구려를 신라와 함께 멸망을 시키죠. 구당서 고구려 전에 보면요, 고구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었다. 그 나라는 평양성에 도읍했는데 이 평양성이란 곳은 한나라 낙랑군의 옛 땅. 와. 그러니까 낙랑군이 어떤 곳입니까? 고조선 오랑캐를 물리치고 그 땅에다 설치한 군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 고조선 오랑캐 땅이 있었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도읍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주 웃겨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기자신을 섬겼대. 고구려가 누구라 그랬죠? 지도 얘기하잖아. 부여족. 부여족인데 부여족들이 기자신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구당서에다 그냥 버젓이 쓴 겁니다. 근데 구당서에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에 잠깐 보시죠.
이 대동강 북쪽으로 당나라가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동강 남쪽으로 신라가 통치를 했고요. 둘이 짝짝꿍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자, 당나라 땅이 어디까지 된 거야. 그래서 대동강까지. 그러면 폐수는 어디까지 가야 돼? 대동강. 자, 보세요. 제가 앞서 설명했죠. 한나라가 대능하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폐수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여기 요한 남단 여기까지 이동했잖아. 자, 당나라가 이 대동강까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폐수가 어디로 이동해야 돼? 대동강.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 놈들에 의해서 폐수가 이동을 된 거야. 이거를 그대로 따온 사람이 누굽니까?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시가 아니야. 고려 사람들, 왕건 고려 사람들. 삼국사기에 보실까요? 현도와 군과 낙랑군은 원래 고조선의 영토였어. 근데 기자가 봉해졌던 곳이야. 구당사랑 똑같잖아. 기자신을 섬겼대잖아. 그 다음에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의 옛 땅이고, 응? 김부식이 얘기해요. 평양성은 지금 서경인 것 같아. 폐수는 어디냐? 대동강.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당서의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여기서 당서가 뭐야? 구당서 신당서를 말하는 거지. 구당서 이렇게 써 있잖아.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의 옛 땅. 그러니까 김부식은 폐수는 대동강. 물론 북이 때 사람이 역도원부터 이제 뭐 평양성은 폐수의 북속에 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어요. 자, 대동강이래잖아. 폐수는 그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폐수가 이제 이동을 한 거야. 이동. 이렇게 된 겁니다. 폐수가 중국 놈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된 거야. 원래 폐수는 어디라 그랬죠? 자, 난화입니다. 사마천이 제가 얘기했잖아. 사마천은 위만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관찬사설을 쓴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응? 그 사람이 폐수의 위치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폐수의 위치는 난화인데 이 폐수를 위치를 이동시킨 게 누구냐? 중국 놈들이지. 한나라 때는 대능하까지, 당나라 때는 대동강까지 이렇게 옮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폐수가 왜 위치가 이동된 게. 자, 그래서 강단사학은요 기본적으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고조선의 영역은 무조건 이 요하를 넘으면 안 돼. 여기 남쪽에 있어야 돼. 무조건 고조선은. 응? 근데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다가 이제 사군현을 설치했잖아. 그럼 폐수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하 동 남쪽에 무조건 폐수는 여기 위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강단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폐수가 어디에 위치를 했냐? 호나,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폐수는 어디라고요?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난화입니다. 난화. 그러니까 강단이 주장하는 뭐 제안은 얘기할 거 없고요. 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이 주장하는 폐수의 위치 호나도 아니고 압록강도 아니고 청천강도 아니고 대동강도 아닙니다. 어디냐? 난화입니다. 중국 땅에 있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난화인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아시겠죠? 폐수의 위치는
사마천이 말한 나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